자, 오늘은 전통 미술의 비평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미상의 맹호도입니다. 종이의 목으로 제작되었고요. 18세기 조선시대 작품입니다. 동양에는 예로부터 작품을 제작하고 평가하는 고유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통 회화에서는 대상의 본질과 정신성을 중시하여 선과 여백의 표현을 강조해 왔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감상하고 비평해야 합니다. 호랑이는 귀신을 물리치는 동물로 알려져 벽사의 목적에서, 이 벽사란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요,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친다는 뜻입니다. 벽사의 목적에서 자주 그려졌습니다. 작가는 마치 털을 한 올 한 올 심듯이 세풀이 섬세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꼬리와 허리를 잔뜩 구부린 채 금방이라도 덮쳐들 듯한 호랑이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이렇듯 살아있는 동물의 모습을 가느다란 붓을 써서 자세하고 꼼꼼하게 묘사하는 것은 조선 후기 동물화의 큰 특징입니다. 한편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적힌 제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맹스럽게 이를 감히 맞설 수 있겠는가. 동해의 늙은 황공은 시름이니 요즘 드세게 횡포스런 자들이 이 짐승과 똑같은 인간인 줄 누가 알리요. 작가의 정신과 대상의 본질 표현을 중시하는 전통 회화는 운필에 의하여 필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화면에 남겨둔 여백은 구도의 요소이며 이를 통하여 공간감을 살리고 시정과 운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종이의 흡수성과 먹의 농담으로 대상의 형체를 재현하므로 표현의 절제와 함축으로 사의와 관념을 나타내며 그림의 재발 또는 품평 등을 적고 낙관하는 등 서양의 회화와는 구별되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또한 선의 예술, 여백의 예술로 일컬어지는데 선의 예술이란 한 필 한 필 담겨있는 작가의 정신세계를 중요시한다는 의미이고 여백의 예술이란 한 화폭에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작가의 정신성을 중시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서양화에서는 선을 물체의 윤곽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는 경우가 많으나 수묵화에서는 선 자체가 대상의 성격이나 양감을 나타내며 서양화의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대로 여백으로 두어 무한한 공간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상의 형태를 생략하여 최소한의 분놀림으로 표현하며 상징과 암시를 중요시합니다. 또한 서양화가 동적이며 입체적인 것에 비하여 동양화는 정적이며 정신적인 면이 강합니다. 김규진, 월화중림도, 비단의 먹,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제작된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심사정, 산수도입니다. 종이의 먹, 18세기 중반 조선시대 작품입니다. 6세기 중국 제나라의 화가 사혁은 고화품목이라는 논문에서 그림의 제작과 감상에 필요한 6가지 준칙인 화육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기운생동. 정신성의 표현 방법으로 대상의 형태, 기질, 성격이나 작가의 주관, 개성과 정신력의 깊음, 즉 생명력을 표현하는 화법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골법, 용필. 이것은 회화의 중요한 수단인 표현 수단인 선의 사용 기법을 말합니다. 형태 속에 골격을 만드는 법으로 변화가 많은 먹색의 세밀한 톤과 여백을 활용하여 사물의 배우의 숨은 내면을 포착하는 화법을 말합니다. 세 번째, 응물상형. 이것은 사실적인 표현 방법으로 사생, 즉 묘사법을 말합니다. 대상을 직접 보고 그림으로 서양화의 사실 표현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수류부체. 명암법을 포함한 색채의 표현 방법을 말합니다. 대상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게 칠하거나 먹의 농담을 조절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경영위치. 화면의 구도 및 위치 설정법으로 여러가지 배치법을 포괄합니다. 여섯 번째, 전이모사. 옛 명작의 모사를 통해 전통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임화. 이런 것은 임화는 비추어서 똑같이 표현한 그림을 말합니다. 임화를 포함합니다. 동양에서는 이런 수련을 통해 독자적 화법을 체득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새로운 창조는 전통의 완벽한 습득 과정을 거쳐야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작가는 조영석, 조선시대고요. 작품 제목은 조영복 초상. 비단에 채색을 하였습니다. 아우인 조영석이 형 조영복을 그린 그림입니다. 보기 드물게 인물의 양손이 소매 밖으로 나온 모습으로 유학자의 꼿꼿한 성품을 단아한 선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영조가 이 초상화를 보고 감동해서 조영석을 세조 어진 제작에 참여하도록 결정했을 정도로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그러나 조영석은 기술로서 임금을 섬기는 것이 선비의 도리가 아니라면서 명을 거부하여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이랍니다. 심재가 남긴 송천필담의 일부에서, 송천필담은 송천 심재가 쓴 필기 잡록 산문집인데요. 세상을 살펴보아 이목과 마음을 점검하고 옛날과 지금의 사변과 선악의 권징, 성현이 남긴 가르침 및 여왕의 속된 말과 충어, 화훼, 벌레와 물고기, 꽃과 풀 등의 내용을 국간대로 잡다하게 기록한 책을 말합니다. 그 송천필담의 일부에서 우리나라에서 미술 비평활동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송천필담의 내용과 더불어서 비평활동은 고려 중기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명나라 말기에 유행했던 탈속적, 심미적, 고동서화의 영향을 받아 조선 후기에 17세기 그림의 애호풍조가 유행하면서 비평 수준이 절정에 이르렀다 합니다. 이 고동서화는 골동품 및 글씨와 그림을 두루 가리키는 말이고요. 조선 후기 박지원을 비롯한 북악파와 김정희 등 문인 지식층은 예술을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사고를 널리 공유했습니다. 이때부터 고동서화는 중요한 감상이 되었습니다. 고동서화 감상 취미는 조선 후기 실학의 발전 과정에서 부상한 하나의 현상인데요. 그 결과 일반적인 평론 위에 다양한 형식의 비평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여러 사람의 전기를 차례로 기록한 열전식 비평이 행해졌는데 작가들이 화품을 접고 단조도 예리하게 지적한 것이 특징입니다.
조선시대 문인들은 시를 써서 그림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으며 그림 위에 짧은 화평을 정릴 일도 아주 흔했다 합니다. 변상벽, 조선시대 작품 제목은 계자도, 비단의 수묵담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고 정약용은 이런 감상물을 남겼다 하네요. 그 모양이 섬세하기가 실제와 똑같다. 도도한 기운이 넘치더라. 듣자 하니 이 그림 그릴 때 식탁들이 진짜인 줄 알고 난리쳤다고 하네. 일전에 고양이 그림을 그렸을 때도 쥐들이 혼나게 했을 테지. 그 재술의 절묘함이 여기에 이르니 자꾸 만지며 떠나지 못하네 라는 시를 남겼다 합니다. 작가 이름은 강희연, 작품 제목은 인왕산도, 종이의 수묵담체 작품입니다. 강희연은 중인 출신의 화가이고 기상 관축소인 관상감 관원으로 일하면서 산수화와 풍속화를 남깁니다. 대부분의 전통회화에서 여백으로 남기는 하늘에 색을 칠하여 표현한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늦은 봄, 도화동에 올라 인왕산을 멀리 바라보고 라는 화제가 적혀 있습니다. 그림 왼쪽에는 강세왕이 화평을 불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희연이 우리나라 산천의 실경을 그린 작품은 지도와 같이 몸이 건조한 점이 있었지만 이 그림은 충분히 사실적이면서도 화가열의 법칙을 잃지 않았도다. 자, 이상으로 전통미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